안녕하십니까. 대한반응자세연구의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디스크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설명하는 내용과 활법적으로는 또 디스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의학에서 보는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는 여러 개의 작은 척추뼈가 모여서 인체의 기둥을 이룹니다. 척추뼈 사이에는 척추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디스크라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구조물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디스크의 한가운데에는 젤리같이 찐득찐득한 수핵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죠. 그 주변에 수핵을 둘러싸는 섬유륜이라는 두꺼운 막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은 형태죠. 디스크는 일어선 상태에서는 중력을 받아서 납작해지므로 바깥쪽으로 약간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디스크는 그 특수한 구조 때문에 웬만한 힘이 가해져도 효율적으로 쿠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면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밖으로 돌출이 되게 됩니다. 심한 경우 디스크를 감싼 섬유륜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수액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되죠. 디스크는 대개 후방이나 좌후방, 우후방 쪽으로 돌출이 됩니다. 이때 바로 곁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돼요. 돌출된 디스크는 척추의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가 있어요. 목에 생기면 목 디스크, 등에 생기면 등 디스크, 허리에 생기면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이와 같이 디스크가 돌출돼서 신경을 눌러 요통 및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을 일으키는 병을 추간판 탈출증 또는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발생 빈도별로 보면 허리 디스크가 가장 흔해요. 그 다음이 목 디스크고 등 디스크는 아주 드문 병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다만 가장 유력한 원인은 변성된 디스크에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돌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허리 디스크에 잘 걸리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직업,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 또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 이외에 아직 뚜렷하게 입증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 돌출의 빈도가 높아져요. 이 때문에 어떤 의사들은 허리 디스크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 내부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서 디스크가 탄력을 잃게 되는데 탄력을 잃은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디스크가 돌출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10살 이하의 어린 아이에게서도 디스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노화 현상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은 요통과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에요. 환자에 따라서 요통이 주 증상인 경우도 있고 다리의 통증이 주 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는 요통보다 다리의 통증이 더 심한 것이 특징이죠. 다리의 증상이 전혀 없이 요통만 있는 경우는 허리 디스크보다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리 디스크에서 요통은 허리 부위뿐만 아니라 엉덩이 부위의 통증으로도 많이 나타나죠. 다리의 통증은 허리나 엉덩이에서 시작하여 허벅지와 장단지 뒤쪽과 바깥쪽을 따라서 발등이나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대개의 경우 한쪽 다리나 한쪽 엉덩이에서 통증을 느끼지만 심한 경우는 양쪽 다리 모두 통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돌출된 디스크로 신경이 심하게 눌리는 환자는 발목이나 발가락, 마비, 감각 저하 등의 신경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디스크의 진단은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해서 허리 디스크를 가장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환자를 침대에 눕히고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반대쪽 다리와 번갈아서 들어 올려보는 검사예요. 집에서도 간단히 해볼 수 있겠죠. 정상적인 사람은 다리를 70도 이상 들어 올릴 수 있지만 허리 디스크 환자는 다리를 조금만 들어 올려도 허리와 엉덩이, 다리에 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들어 올릴 수 있는 각도가 제한이 됩니다. 돌출된 디스크로 신경이 심하게 눌릴수록 각도가 심하게 제한이 되겠죠. 디스크가 왼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면 왼쪽 요추신경이 눌려서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데 제한이 있어요.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돌출되어 있다면 오른쪽 요추신경이 눌려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데 제한이 생기게 되겠죠. 간혹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반대쪽 다리까지 심하게 아픈 환자도 있어요. 이것은 신경이 아주 심하게 눌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경검사 하지 직거상 검사로 디스크인지 아닌지 판단한 후에 하지의 근력, 감각, 신경반사 세 가지를 검사하여 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돌출된 디스크로 신경이 심하게 눌리는 환자는 다리의 근력이 약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신경반사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영상의학 검사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좁아진 척추 간격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CT 검사, MRI 검사 등을 통해 디스크의 탈출 여부와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의 치료는 침상 안정 및 물리치료로 추간판에 가해지는 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수일 동안 침상 안정을 취하고 골반 견인, 물리치료 등을 시행합니다. 급성기에 증상이 없어지면 복대나 보조기 등을 착용하고 활동할 수도 있어요. 복대나 보조기를 장기간 착용하면 허리 근육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하는 기간 동안 요근, 둔근, 복근, 사두고근 등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약물 투여나 소염 진통제, 근육 이완제 등과 같은 약물 투여도 병행을 하죠. 수술 치료는 신경마비가 심하거나 통증이 심할 경우, 발가락이나 발목의 힘이 현저하게 약해져 있는 경우, 대소변을 보는 힘이 약해진 경우,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수핵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 후에 현미경 시야에서 최소 절개 약 2-3cm 정도 최소 절개를 해서 뼈에 조그만 구멍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탈출된 추간판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이 현대의학으로 보는 디스크에 대한 정의예요. 그럼 이번에는 디스크를 활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법적으로 디스크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자세 때문에 나타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상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인다면 디스크는 왼쪽으로 더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상체를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인다면 디스크는 오른쪽이 더 많이 부풀어 오르겠죠.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인 자세를 많이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디스크는 차츰차츰 옆으로 밀려날 거예요. 그림처럼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인다면 요추는 오른쪽으로 볼록하게 측만이 될 겁니다. 이때 1번과 2번 쪽의 척추뼈에 대한 압력을 생각한다면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1번 쪽이 강하겠죠. 그럼 디스크는 2번 쪽으로 차츰 돌출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면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밖으로 돌출된다고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매일매일 근육 이완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든다고 해도 디스크가 돌출되지는 않습니다. 근육 이완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근육이 굳어지다가 어느 순간 무거운 물건을 들면 디스크가 돌출될 수 있는 것이죠. 근육은 움직임에 대해서 부드럽게 수축과 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굳어있는 근육이라면 수축과 이완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움직임에 따라 근육이 순간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근육이 놀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척추뼈도 함께 이탈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디스크도 내부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서 디스크가 탄력을 잃게 되지만 뼈도 약해지지요.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가 돌출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서도 디스크는 발생합니다. 저도 7살 된 아이가 디스크 돌출이 되었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길을 가다가 엉덩방아를 쪄도 디스크 돌출이 될 수 있고요. 아주 드문 일이지만 디스크가 돌출된 사람이 넘어지고 나서 정상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디스크는 근육이 굳어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근육 이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디스크가 돌출된 확률은 매우 작아진다고 활법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리 저림이에요. 시릴 수도 있고 심하면 마비의 증상이 오기도 하죠. 그러나 다리가 저리다고 무조건 허리 디스크는 아니에요. 좌골신경통도 다리에 저림이 나타날 수 있고 요축뼈의 탈출도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좌골신경은 허리뼈 신경 및 엉치뼈 신경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허리 엉치 신경 얼기에서 갈라져 나오는 신체의 가장 큰 단일신경입니다. 골반 부근에 존재하는 허리 엉치 신경 얼기 아래쪽 부분에서 갈라져서 나와 다리 뒤쪽에 따라 아래로 주행하면서 종아리 신경 및 정강신경으로 갈라지죠. 따라서 디스크가 돌출이 되어도 허리 신경이 좌골신경으로 이어져서 다리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지만 좌골신경만 압력을 받아도 다리에 저림 증상은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좌골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이 디스크가 돌출되는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디스크 돌출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니까 침대에 누워보라고 하더니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려 보더군요. 이게 하지 직거상 검사였어요. 다리가 저리다고 하니까 바로 디스크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운동을 안 한 지 오래돼서 다리를 드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건 아닐까요?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의사가 보는 앞에서 허리를 돌리고 운동을 조금 했어요. 활법에서 하는 조체법이라는 방법으로 다리를 올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운동을 했죠.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서 잘 올라가는 다리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하지 직거상 검사는 활법적으로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방법이에요. 허리 디스크가 돌출되었다면 당연히 다리를 들 때 저린 증상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디스크 돌출이 아니라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활법에서는 인체를 물에 자주 비교를 하는데요. 그만큼 수분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가 있지만 흐르는 물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정을 한다고 계속 누워있는 건 아주 나쁜 방법이라고 활법에선 봐요. 찜질을 하거나 근육을 풀어주거나 그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해야 한다면 보조개나 복대를 사용하라고 권하죠. 하지만 힘든 일이 끝나면 보조개나 복대는 반드시 풀어놔야 합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돌출은 굳은 근육 쪽, 즉 강한 근육 쪽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약한 쪽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해요. 이런 운동을 할 때는 허리 통증이 더욱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허리가 안 아픈 동작은 때때로 디스크 돌출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므로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활법에서 디스크 돌출에 대해서 수술을 권유하는 때는 디스크 수액이 터져서 척추뼈 옆에 고였을 경우뿐이에요. 이런 경우에 디스크 돌출이 된 사람은 일어나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걷는 것도 아주 어렵게 되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완치는 없어요. 언젠가는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는 겁니다. 한 번 잘못된 경험이 있는 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활법인들은 척추를 가끔 못에 비교를 합니다. 나무에 못을 박다가 망치를 잘못 치면 못이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이때 이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살살 내리쳐서 이렇게 펼 수는 있어요. 다시 펴진 못은 또 사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 번 잘못된 경험이 있는 못은 조금만 잘못 내리쳐도 쉽게 다시 구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못된 경험이 있는 부분은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또 한쪽으로만 많이 사용하는 자세나 행동들로 인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얼마나 조심있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재발이 될 확률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은 디스크에 대해서 현대의학적으로 보는 시선과 활법적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